안녕하세요. 피겐리치 TV. 여러분의 투자가 헛발질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돈 되는 트렌드를 팩트 체크해드리는 냉철한 분석가 송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유튜브 아이디어 탭에서 요즘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아마 알고리즘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LNG 시대의 종말, 절대 영도 챌린지, 한국 조선소의 독점.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당장이라도 조선주를 풀매수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데이터 없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면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송 작가 아닙니까? 저 문장들 정말 100% 사실일까요? 제가 오늘 아주 깐깐하게 검증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향은 맞지만 속도와 디테일에는 치명적인 오해가 섞여 있습니다. 이 오해를 풀지 않고 덤벼들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돈이 되는 시점과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팩트의 칼을 대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은 LNG 시대의 종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자료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천연가스, 즉 LNG에서 무공해 액체 수소로 시장이 급격히 이동하고 그 전환점이 2026년 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팩트 들어갑니다. 정말 2026년에 LNG가 끝나고 액체 수소 시대가 열릴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방향성은 맞습니다. 전 세계가 수소 사회로 가고 있는 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하지만 산업 현장의 시계는 생각보다 느리게 돌아갑니다.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LNG는 브릿지 연료, 즉 가교 역할을 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LNG, 배가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 조선소 도크를 꽉 채우고 있는 건 여전히 LNG, 운반선입니다. 클락슨 리서치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를 봐도 2030년까지는 LNG 선박의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자료에서 말하는 2026년 전환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상용화의 시작이 아니라 기술적인 프로토타입이나 소형 실증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물살을 가르는 시기라고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 2026년부터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막 기술 전쟁의 서막이 오른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자라니까요. 2026년에 기술이 증명되면 주가는 그보다 훨씬 먼저 반응하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기술적 난이도입니다. 자료에서 절대 영도 챌린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LNG는 영하 162도에서 액체가 됩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기술이죠. 그런데 수소는요? 무려 영하 253도입니다. 절대 영도가 영하 273.15도니까 우주 공간과 다를 바 없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 쇠나 강철도 영하 253도가 되면 유리처럼 파사삭 깨져버립니다. 전문 용어로 취성이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철판으로는 수소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수소 분자는 우주에서 가장 작습니다. 틈만 나면 도망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자료에 나온 진공 단열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온병 아시죠? 보온병이 뜨거운 물을 오래 보관하는 원리가 바로 안쪽 벽과 바깥쪽 벽 사이를 진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거대한 배 전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도 집채만 한 탱크를 만들어서요.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료에서는 한국의 기술적 혜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건 팩트입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로 컨테이너선 시장은 많이 가져갔지만 LNG선부터는 한국을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어려운 액체 수소 운반선,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 3사,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은 이미 이 액체 수소, 탱크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과 특허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화물창 기술인데 멤브레인 형식이냐, 독립 탱크 형식이냐를 두고 치열하게 연구 중입니다. 최근 2025년 해상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다는 문구도 있는데 실제로 국내 기업들이 소형 실증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막연히 조선주 좋다더라 하고 묻지마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기업은 단연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조선업계의 맏형이죠.
자회사인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을 통해 기술력을 수직 계열화했습니다. 특히 A은 이미 세계 최초로 대형 액체 수소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 AIP라고 하죠. 이걸 획득했습니다. 남들이 그게 되겠어? 할 때 이미 설계도 검증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소 엔진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배를 움직이는 심장까지 수소로 바꾸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전통적으로 LNG 기술 강자입니다. 이미 독자적인 액화수소 저장 탱크 기술을 개발했고 노르웨이 성급 등 글로벌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삼성은 재액화 시스템, 즉 기체로 날아가는 수소를 다시 액체로 잡아넣는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해양이죠. 하나그룹으로 인수되면서 방산과 에너지의 시너지가 기대되는 곳입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CB&I라는 회사와 손잡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하나그룹 전체가 수소 밸류체인의 진심이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수주 지원이나 시너지가 가장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송 작가의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조선소만 보지 마세요. 배 안에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들을 봐야 합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극저온 펌프 및 밸브, 제조업체가 가장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거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영하 253도를 견디는 보냉제를 만드는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그리고 극저온 밸브를 만드는 피팅 업체들, 예를 들어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기업들도 수소 시대가 오면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는 조선소가 만들지만 그 안을 채우는 핵심 부품은 이들이 만드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리스크를 모르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개화의 속도입니다. 자료에서는 당장 16만 입방미터급 초대형 수소 운반선 주문이 쏟아지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팩트를 체크해보면 아직은 대형 LNG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주문이 주류입니다. 수소는 운송 효율 때문에 당분간은 암모니아 형태로 변환해서 운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모니아는 영하 33도면 액체가 되거든요. 훨씬 쉽죠. 그래서 당장은 액체 수소 운반선보다는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 소식이 먼저 들려올 겁니다. 투자 호흡을 너무 짧게 가져가시면 지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후판 가격이나 인건비가 오르면 조선소의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성갑의 가격과 많이 올라서 방어는 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발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튜브나 찌라시에서 말하는 2026년 LNG 종말은 과장입니다. LNG는 여전히 강력한 캐시카우입니다. 둘째, 하지만 액체 수소가 미래의 먹거리인 것은 확실하며 영하 253도를 제어하는 기술은 한국 조선소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셋째, 지금 당장은 대형 액체 수소선보다는 암모니아 운반선과 LNG선의 고마진 수주를 즐기면서 기술 개발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넷째, 조선 3사뿐만 아니라 보냉제, 피팅 등 기자재 업체까지 시야를 넓혀야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조선이라는 섹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단, 외동매매하지 마시고 기술력과 수주 잔고를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팩트체크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울 수 있는 진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송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